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묘한 구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보다 배경 있는 사람이 앞서갔고 능력보다 자리의 힘이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원칙은 뒤로 밀려났고 눈치와 침묵이 살아남는 사회가 너무 길게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축구협회가 끊임없이 비판받는지, 왜 비슷한 인물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나눠 가지는지, 왜 실패가 반복돼도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건드리는 순간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개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160여 개 과제에 국민들이 강하게 반응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오랫동안 비정상으로 굳어진 사회를 바로 돌려놓으라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 어딘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그 집단적 분노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는지, 왜 사회 전체가 점점 불공정하게 느껴졌는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 변화를 단순한 개혁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변화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 역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해외에서는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존재했고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는 분단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 역시 한국을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단기 수익 시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진짜 자금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대형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증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헤지펀드와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평가 가능성, 그리고 한국 소비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ETF 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반 가까이 포함됐고 단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미국 증권사들도 한국 상장 주식거래 서비스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직접 투자 접근성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월가에서 한국 주식 직접 투자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반도체 기업이 포함된 일부 ETF는 최근 6개월 동안 순유입 자금 규모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시장을 단기 투기처가 아니라 장기 성장 거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가진 상징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불리던 분단 국가로 글로벌 자본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역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월가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세계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공포보다 실제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을 키워낸 나라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국가로 올라섰고 배터리와 조선, 방산, AI 메모리, 콘텐츠 산업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세계 AI 산업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향했다면 이제는 세계 자본이 한국 시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이 한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일본과 한국의 분위기가 뒤집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아시아 금융의 중심축은 언제나 일본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본 규모와 안정성을 가진 안전자산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변동성이 심한 신흥시장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산업 성장과 시장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혁신보다 현상 유지 성향이 강하고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AI 반도체 대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배터리 분야 투자 역시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시장 체질 개선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제도 개혁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안정감이 오히려 정체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 강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금의 방향은 점점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돈의 흐름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결국 한국 사회가 안팎으로 동시에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래된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일 때 국가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축구, 학원비, 그리고 여름 피서지 바가지 논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불편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느껴온 대놓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논란 역시 단순 스포츠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왜 저 자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가? 왜 특정 인물은 10년 넘게 회장직을 이어가는가? 왜 감독 선임 과정은 늘 불투명한가? 왜 결과가 실패로 끝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선수와 국민만 상처받는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이후 국민들이 느낀 감정 역시 단순 찬성과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또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국민들은 수년 동안 이 폐쇄적 구조를 지켜보며 깊은 실망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선제와 연임 제한 이야기가 나오자 즉각 반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은 축구 자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협회 내부의 그들만의 리그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때만 애국심을 요구하면서 정작 협회 운영은 국민검증 밖에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 몇만 원씩 받는 파라솔 비용, 터무니없는 음식 가격, 주차 횡포, 현금 결제 유도, 불친절 문제까지 매년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철 장사니까 속여도 된다는 태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내 해수욕장 대신 일본이나 동남아를 선택합니다. 더 저렴하고 더 친절하며 가격 구조도 훨씬 투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관광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퍼져있던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정부가 파라솔 바가지 같은 생활 문제까지 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시킨 이유 역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대한 담론보다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학원비 꼼수 인상 문제는 훨씬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들은 공식적으로는 수강료를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느낀 부담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재비, 모의고사 비용, 관리비, 특강비, 앱 사용료까지 이름만 달라졌을 뿐 추가 비용은 끝없이 붙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가계 부담이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택권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까? 두려워 울며 저자먹기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육은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들의 불안을 시장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랜 시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안에 학원비 편법 인상 문제가 포함되자 국민들이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가격 논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부모들이 수년 동안 쌓아온 피로감과 불신을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거대한 혁명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피서지는 정직하게 장사하며 학원은 꼼수 없이 경쟁하는 사회.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국민만 참고 살아야 했는가? 왜 소비자만 피해를 감당해야 했는가? 왜 기득권은 언제나 책임 밖에 있었는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규칙 밖에서도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반복해도 절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책임지는 사람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말 특권 구조가 무너지는가?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가? 정말 국민 위에 존재하던 시스템이 흔들리는가? 국민들은 이제 거창한 발표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브리핑 자료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누군가 자리에서 내려오는가? 정말 바뀌는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만 정상적으로 살아야 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말만 남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진짜 구조를 바꿔낼 것인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화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